일파만파 김수열입니다. 방금 우리 손상대 사회자께서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제가 드릴 말씀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전국 방방곡곡에서 그리고 해외에서 나라를 걱정하며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시는 애국 동지 여러분을 보니까 저도 그동안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한 말씀을 올릴까 합니다. 뉴스를 보니 중동에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11일 만에 전격적으로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대종전선에 집중하기 위해서 모든 전선을 잘 정비했는데 돌발적으로 이 중동 전쟁이 발생해서 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만은 잘 끝났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대종전선에 집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3박 5일의 첫 대면 한미 정상이 열리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정상회담을 보면서 지금까지 진행 과정을 안보 측면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미국은 문 정권에 대한 기대는 접었지만은 미국이 대한민국을 버리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을 이번 정상회담을 보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한미동맹이 혈맹임을 강조하면서 더 이상 한미동맹을 파괴하지 말 것을 행동을 통해서 경고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 역사상 최초로 외국 정상, 그것도 한미동맹 파괴자인 문재인 앞에서 6.25 때 중공군을 무찌른 용사에게 명예훈장을 수여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바이든 대통령 부부, 부통령 부부, 정수기가 빠진 문재인이 홀로 참석했습니다. 미중 패권 전쟁이 한창인 이 시기에 청천강에서 중공군의 인해 전술을 무찌른 노병에게 명예훈장을, 그것도 백선엽 장군의 서울 현충원 안장을 가로막고 김원봉의 서운을 주장하며 시진핑에게 바이든보다 먼저 전화해서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했던 문재인에게 더 이상 한미동맹을 파괴하지 말라는 경고 겸 현재는 미중 패권 전쟁이라는 사실을 인식시킨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정상회담 후에는 미군 전사다 3만 6천 명과 가추사 8천 명의 이름을 새겨 넣는 6.25 추모의 벽 착공식에도 참석하게 됩니다. 둘째는 미국이 42년 만에 미사일 사거리 800km 제한을 완전히 없애는 그 족쇄를 해제한다는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중국의 북경과 러시아까지 사정권에 둔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고, 미국은 중거리 미사일을 한반도에 배치하지 않고 중국을 견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미사일 주권을 확보했으며 제주도에서도 북한 전역과 중국 베이징, 일본 도쿄 등을 사정권에 넣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는 최강의 현무포의 탄도 중량만 현재 4 내지 5톤에서 500km 이하로 줄이면 당장 200km까지 사정거리를 늘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 때 보여준 중국의 반발과 현 정권의 비협조 등을 보면서 꺼낸 이 카드가 동북아 안정과 미중 패권 전쟁의 전쟁 및 북핵 및 미사일 대응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이고 전략적인 판단을 가능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셋째는 미국이 원전산업 협력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것입니다. 나무 떼서 전기 만들겠다며 거꾸로 가고 있는 문재인의 어이없는 탈원전 정책은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국내 원전 산업 생태계를 급속히 붕괴하게 하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이 원전 산업 협력을 논의했다는 것은 문재인의 탈원전 정책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그 공백을 파고 들어오고 있는 데 대한 대응으로 한미 양국이 중동과 유럽의 원전 시장에 공동 진출하게 되면 사정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는 신장 위구르 반공과 5월부터 9월까지 아프간에서 미군 철수와 함께 중국에는 큰 위협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넷째는 쿼드 참여 논의에 선을 그었습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쿼드 회원국의 변화 가능성을 일축하면서 사실상 쿼드 확대 논의 계획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회담 전에 미국 의회에서 바이든이 이 얘기하기 전에 쿼드에 대한 할 얘기를 의회에서 전부 다 했습니다. 한반도 전문가 클리너 박사가 한미 정상회의의 회담의 성패는 한국을 중국 견제에 넣느냐 마느냐가 관건이라고 했는데, 이번 공동성명서에는 포함된 게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매우 아쉽지만은 중국 견제 전략에 이견을 보이고 있는 친중 문재인에 대한 동맹국으로서의 기대를 완전히 접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재인에 대한 기대는 접는 반면 미국은 안보 측면에서, 대북 관계에서, 대중 관계에서 미사일 족쇄 해제와 원전 사업 협력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한마디로 문재인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완전히 샌드위치가 되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우리 내부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대학가에서 꼰대 감별법을 너 지금 또 민주당을 지지하니라고 한다고 합니다. 바람의 방향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파가 단결하여 반드시 우파 정권을 회복해야 됩니다. 격동하는 세계 정세에 잘 대응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우물한 개구리에 되어서 구한말의 전체를 다시는 밟아서는 안 됩니다. 1천만 앱으로 8.15 국민대회를 계기로 대한민국을 원상복귀합시다. 이미 앞에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정말 하고 싶은 말, 낡은 정치 집단의 선전선동에 더 이상 휘둘리지 말고 오직 미래만 보고 전진하는 말씀을 다시 하면서 다시 한번 외칩니다. 우리 다 같이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이 말씀을 외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